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한평생에 힘이 든 건지. 살 날이 짧게 남았다면 짧은 거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70대 초반인 지금 나이에 저는 그동안 저를 억압하던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5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남기신 작은 오래된 집을 손보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삼남 이녀의 막내로 자랐고 큰오빠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20살이 되어 고향에서 오빠 집으로 나와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부모님이 서울에 친척이라도 하나 있으면 서울 가서 살아야 견문이 넓어진다면서 모두 자식들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제 바로 위로 언니는 일찍이 한 동네에 살던 형부와 결혼해서 고향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꿈도 컸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기에 20살만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서울에 가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서울에서 오빠들과 저 이렇게 셋이 살았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고 1년 뒤에 큰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새언니는 서울 토박이었고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오빠는 결혼을 하고 그 당시에 제법 큰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새언니의 배려로 오빠가 결혼을 하고도 저는 큰오빠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시내에서 옷가게를 하였는데 새언니가 함께 일을 하자고 하여 새언니의 옷가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일반 기성복을 팔기도 했지만 옷을 맞춰주기도 하는 양장점을 하다 보니 미식 일도 배우게 되었지요. 새언니는 옷집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있을 때 옆 가게의 음식점 주인분이 저를 좋게 보고는 자신의 조카와 손을 보겠냐면서 주선을 하여 인천에 살고 있었던 지금의 남편과 손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우직하고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일남 미녀의 장남이었고 시댁은 동네에서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언니와 옷가게에서 미신과 바느질을 꽤 했었기에 남편의 일을 도와 세탁소를 운영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바로 아래 시누이가 결혼을 했고 그 해에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아들, 막내 시누이가 같이 살았습니다. 크게 시집살이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지라 삼시세끼를 모두 집에서 먹었기 때문에 매 끼니 일을 하면서 세탁소 수선 일까지 하려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8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고 큰 아이와 8살 터울로 딸을 낳았네요. 그때 저희 시누이의 나이는 36살이었어요. 지금도 여자 나이로는 늦은 나이인데 그 당시에는 한참을 늦은 나이였습니다. 시누이는 매우 소극적인 성격이었고 제대로 직업을 가지지도 못하고 시부모님 가게에서 계산을 돕는 등 소일거리만 했어요. 시누이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마 시누이가 마흔을 바라보던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허공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난데없이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기도 했고 본인이 한 행동을 기억을 하지를 못하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시누이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아버님께서는 결혼을 못해 스트레스로 정신을 놓았다고도 하셨고 잠시 그러다가 말 거라며 동네 사람들이 시누이가 정신이 이상한 걸 알면 수근거릴 거라며 시누이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보살피려고 하며 그 몫은 저와 어머님에게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시누이를 돌보긴 했지만 어머님의 아버님의 가게 일을 볼 때는 제가 수선 일을 할 때는 어머님이 집에서 아이들과 시누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집에서만 갇혀서 살아서 그런지 시누이의 증상은 점점 나빠졌어요. 지금이야 정신질환과 관련된 병원도 많고 약물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생각은 하지 못하고 집안으로 시누이를 감추려고만 하였어요. 제 나이가 50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시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어요. 명절에 친정에 내려가는 일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커가는 아이들이 예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55살이 되던 해, 막내 쉰이가 비 오는 날 혼자 집 밖에 나서다 실족을 해 그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날은 시부모님이 동네 어르신들과 여행을 다녀오시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세탁 배달을 간다고 나섰고 저는 빗소리에 바느질을 하다가 잠시 졸았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었던 딸이 비가 온다면서 우산을 가져다 달라고 가게를 건 전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밖을 보니 제법 비가 내리기에 한다름의 우산을 가지고 딸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건물 구조가 2층의 집에서 1층 현관으로 내려오는 문이 있고 집에서 가게로 내려올 수 있는 문이 따로 있는데 신우이가 아프면서부터는 2층에서 1층으로 바로 내려오는 문은 항상 잠겨 있고 1층 가게를 통해서만 밖으로 나가게 해 놓았거든요. 그날은 잠결에 우산을 들고 나가면서 가게 문을 밖에서 안 잠그고 나간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몇 번 신우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집을 나간 적이 있기에 항상 문을 잠그고 다녔는데 어쩐다고 그날따라 생각을 못했던 건지 결국 그날 신우이의 죽음은 제 탓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선 말로 저를 몰아세웠고 정신이 이상한 신우이 보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냐며 모진 소리를 했고 저 역시 저의 실수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지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를 보내고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보름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한 달 차이로 딸과 아내를 잃고는 하루하루 힘겨워하셨습니다. 그 집은 제게 가시방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제 탓을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 그 집에서 있는 게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군대를 갔던 아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아들은 인천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 마음의 안정이 되고 지난 날도 조금씩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은 평온한 날들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이 졸업을 하기 전에 여자친구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제 인생은 어느 건 하나 편안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인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둘 다 성인이고 아들은 대학 졸업을 앞둔 상황이라 바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며느리 될 아이 역시 학교에서 만난 아이라며 그 아이 역시 졸업반이라고 합니다. 졸업을 할 때는 뱃속 아기가 7개월쯤 되기에 양가 어른들이 만나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애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저희와 지내다가 직장이 잡히면 분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졸업을 하기 전에 서울의 중소기업에 취업이 되어 바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더라도 직장을 구하고 싶다면서 5월에 출산을 하고는 그 다음 해 1월에 취업을 하였어요. 아이는 인천에서 제가 맡아서 키우고 아들 내외는 서울에 원룸을 구해 신혼집을 차리고는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일요일에 저녁에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간의 슬픔을 잊으시고 증손녀와 손녀에 흠뻑 빠져서 집안의 생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들의 혼전 임신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왜 내게 이런 일만 일어나나 싶었는데 그 작은 아이가 뭐라고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체력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저 손녀가 재롱 떨고 예쁜 모습을 할 때만 예뻐하고 마는 것이니 그 아이를 돌보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고 손녀가 태어났을 때 딸이 고등학생이었기에 곧 늦둥이를 본 것처럼 육아를 하느라 몸은 힘이 들었네요. 그렇게 손녀딸이 3살이 되던 해에 시아버지는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내외는 매주 오다가 가끔은 아들만 와서 손녀를 데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갔다가 일요일에 다시 데리고 오곤 했어요. 아들 내외를 불러다가 언제쯤 손녀를 데리고 가려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옆에서 내가 지금 우리 손녀 때문에 사는데 왜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키우나? 사람도 참 애 하나 보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제 부모랑 아이가 살아야지 우리 밑에서만 자라면 되겠어요? 요즘은 어린이집도 많고 저녁까지 봐준다니 언젠간 애들이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가 지금 사는 집도 작고 그이가 야근도 많이 하고 저도 그렇다 보니 솔직히 아이를 데리고 살기는 아직 버거워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이 초등학교 올라가면 데리고 오려고요. 이이와 그때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아파트 장만하자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열심히 모아서 산다고 하는데 싶어서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고 동네가 옛날 동네다 보니 어린이집도 멀리 있어서 아이 유모차를 태우고 10분은 걸어가야 했어요. 더울 때는 그렇다 치고 눈 오고 비 오면 제 몸이 홀딱 젖어서 데려다 주곤 했고 장마철이나 폭설이 되면 데려다 주는 게 힘들어서 아이를 보면서 세탁소 일을 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미용일을 하겠다면서 미용일을 배우면서 시내에 헤어샵에 취직을 했네요. 어느덧 손녀는 7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20평 남짓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었고 출석에 아들 레아가 내려왔기에 다시금 손녀딸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하는 소리가 내년에 며느리가 승진을 앞둔 시기라면서 아이 초등학교 올라가면 일찍 끝나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이를 여기서 초등학교에 보내면 좋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아이를 보는 게 힘든 것보다도 아이가 할머니보다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돌볼 시누이도 없는데 손녀 있는 거 그거 하나 못 키워서 저렇게 아들 내외만 보면 손녀딸 언제 데리고 갈 거냐고 닥달을 한다면서 초등학생인데 여기서 크나 저기서 크나 뭐가 다르냐며 제게 윽박을 지르곤 합니다. 다들 아이를 저보고 키우라고 하고 저만 다른 의견을 내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손녀는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제가 계속 돌보게 되었습니다. 손녀는 한 번씩 왜 자신은 엄마랑 아빠랑 살지 않느냐고 묻곤 했고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주말이 되면 아들이 와서 딸을 데리고 가곤 했는데 손녀는 금요일 아침은 되면 엄마 아빠 집에 가는 날이라면서 기분 좋게 학교를 갔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짠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아들 내외는 일자는 청약에 당첨된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서 돈을 조금 융통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도 돈을 꽤 모았는지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해 보겠다면서 그렇게 살더니 서울 시내에 자신들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산다고 하니 저 역시 감개무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 아파트에 이사하고 손녀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승진을 했고 곧 손녀가 3학년이 되니 이제는 많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아들 내외의 반응이 떨떠름하더라고요. 엄마, 손녀딸 보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면 조금만 더 키워줄 수 없어요? 내가 요즘 회사에서 좀 그래. 구조조정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야근도 하고 그래요. 애를 데리고 오면 와이프한테만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내가 도와야 하는데 올해는 조금 내가 벅찰 것 같네. 이왕 봐주신 거 조금만 더 봐주세요. 그때는 화가 나서 아들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너희 처음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너희들도 성인이고 취업을 곧 할 거니 아이 키우는데 문제 없다고. 너희들이 우겨서 자신만만해서 낳았잖아. 그런데 취업을 해야 해서 안 되고 승진은 해야 해서 안 되고 그리고 지금은 또 뭐? 내가 나 힘들어서 그러겠어? 그래, 힘들긴 힘들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들어. 다 젊은 엄마들이 애들 입히는 것부터 교육까지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데 내가 지금 환갑이 넘어서 이러고 있으니 애가 이제 내가 학교 가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제 마음 다칠까봐 내가 그게 힘들어.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든 제 새끼 끼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어쩜 너희는 둘 다 그렇게 생각이 같아? 처음에는 너희들 나이가 둘 다 어려서 그렇구나 싶었어. 그런데 이제는 30이 훌쩍 넘었고 이제 마흔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쩜 그러니?
그리고 주말에 애 데리고 가면 토요일은 네가 애 보고 일요일엔 며느리가 애랑 시간 보낸다며? 토요일은 며느리가 자유의 날이고 일요일은 네가 자유의 날이고 뭐 그렇다면서? 제정신이야? 주말만이라도 애랑 시간 같이 보내면서 새 가족이 같이 보내도 모자를 파네. 내가 한번 이야기해야지 하면서도 너희들 가족 일이라고 내가 모른 척했어.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그게 엄마 우리도 주중에 종일 일에 시달리니까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와이프랑 그렇게 정하긴 했는데 셋이 같이 놀러도 가곤 해요. 그냥 그건 혹여나 주말에 약속을 잡으려거든 와이프는 토요일에 나는 일요일에 이렇게 잡자. 아 그래야 서로의 스케줄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아들의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녀에게 주말에 뭐하고 왔냐고 물으면 토요일은 아빠랑 놀이공원을 가고 일요일엔 엄마랑 키즈카페를 가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니 토요일은 엄마의 자유의 시간이라고 엄마는 쉬고 일요일은 아빠가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내외의 입시를 앞두고 몇 번 아이를 데려가는 문제에 논하였지만 아이가 학교 중이기도 하였고 남편은 계속 우리가 돌보다가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 서울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으니 중학교 때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자 아들 내외는 그게 좋을 것 같다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서 그 일도 그렇게 지나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제 부모 집에 다녀와서는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 집이 너무 좋다며 자기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집엔 제 방에는 예쁜 침대도 있고 루키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아이들 집에 강아지가 있다고 하네요. 아니 아이 데리고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하면서 강아지라뇨. 정말 백번총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강아지 키우냐고요.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손녀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한 마리를 지인에게서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제 자식은 안 데리고 가면서 강아지를 키우다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고 아이가 5학년에 올라가는 그 해에 맞춰 전학을 시키고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아내랑 상의를 한다고 합니다. 손녀가 좋은 집에서 강아지랑 살고 싶다고 울며 불며 때를 쓰니 제 남편도 그땐 별 수 없어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손녀를 핏덩이 때부터 제 부모와 떨어져서 살다가 12년 만에 온전히 제 부모와 살게 되었네요. 그러자 아들 내외는 이후 명절을 제외하고는 잘 오지 않더라고요. 속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키운 손녀가 눈에 밟혔어요. 그래도 제 나름 제 마음을 다잡으며 손녀가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를 해도 되고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있으면 제가 지하철이랑 버스를 타고 아들네 가서 보면 되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제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자식의 곁을 떠나진 않았겠죠. 손녀를 제 부모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제 딸이 결혼해 3년 만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제게 자신의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 아이를 낳고 사돈이 제 딸 아이 앞으로 샵을 차려주신다고 했다며 자신의 샵을 차리면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게 버거울 것 같다면서 친손녀도 이제 아들네로 갔으니 이번엔 자신의 아이를 봐달라고 합니다. 딸은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출근하면서 아이를 저희 집에 데려다 놓고 저녁에 데리고 갈 거라며 자신은 오빠처럼 그렇게 맡기지 않을 거라며 생색을 내듯이 이야기를 하길래 화가 나서 네 자식 네가 키우는 거라고 애 좀 키워놓고 가게를 열면 되지 그 핏덩이를 두고 일을 할 참이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행에 민감한 일이고 손기술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백을 두면 뒤처진다나? 그게 중요한가요? 제 자식이 중요하죠. 아무튼 저는 봐주지 않겠다고 했고 남편은 이제 친손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런다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냐며 딸에게 걱정 말라고 데리고 오면 다 알아서 봐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딸이 지게 그러더군요. 친손녀는 그렇게 키워줘 놓고 외손녀라고 그러는 거냐고요. 사위에게도 사돈들에게도 제가 아이를 봐줄 거라고 했다며 제가 아이를 봐주지 않으면 자신이 뭐가 되냐고 합니다.
딸의 그 말에 남편이 또 맞장구를 치며 자꾸 데리고 오라고 10살까지도 키워줄 수 있다고 하기에 직접 애를 보는 것도 아니면서 그딴 소리 할 거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아무래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게 제일 잘못된 선택 같네요. 내가 지금 나이 70이 바라보도록 결혼을 하고 뭐하면서 살았는 줄 알아요? 당신 식구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았어. 한 번이라도 고마워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쉬는 꼴 못 보겠어요? 그렇게 시부모님 돌아가시고는 아들이 사고 쳐서 낳은 손녀를 12년 동안 키웠어요. 그러고 보니 내 나이가 이렇게나 되었는데 이제 와서 또 어린애를 키우라고? 체력이 딸려서도 못해. 당신이 뭐 돕기라도 해? 밥을 하기래, 청소를 하기래. 애한테 손이 얼마나 가는데? 젊은 엄마들도 애 하나 키우기 힘들어서 벌벌거리는데 나 쉬는 꼴을 그렇게 못 보겠어? 이혼합시다. 나는 애들보다 중심도 못 잡고 제 와이프 귀한지 모르는 당신이 제일 꼴 보기 싫어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제 와이프, 제 엄마 귀한 줄 모르고 부려먹는 남편도 자식도 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제게 자유가 생기고 자식이고 뭐고 신경 쓸 거 하나 없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혼을 한 그날 새벽 간단히 집만 꾸려 언니가 있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언니는 형부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살던 집이 오래되어 누가 매매를 하지 않은 채라 오빠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빠가 가끔 집수리를 하러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을 고쳐서 제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집을 사겠다고 하면 거처를 마련해서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제가 살겠다고 했고 오빠는 흔쾌히 살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골로 내려온 지 2년째입니다. 자식들은 가끔 제 걱정이 되는 건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연락을 해오지만 제가 지내는 거처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고 전화가 올 때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마음의 치유를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